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 선소음입니다. 우한 폐렴 그리고 독감 이슈로 인해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이슈가 떠오를 때면 블록체인 시장도 함께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주 블록체인 시장 어떤 소식들 전해졌을까요? 오늘 블록체인 인사이트 통해서 함께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라인업입니다. 먼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인데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람 팀장의 쟁들 파일입니다.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의 최신 크립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크로스앵글 김예람 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는 프론티어 인터뷰인데요. KSTC의 윌 오브라이언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낸 블록체인 인사이트.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부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 시간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세 분 소개해드릴게요.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 디핀의 정윤성 이사, 파이엑스고 김기성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역시나 블록체인 시장 시끌시끌했는데요.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춘절 후 상승장 공식이 통용되고 했는데요. 이번에도 과연 통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긴 등 향방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채굴업을 허용한 이란이 면허 발급 건수가 1,000건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굴하려면 정부가 승인한 면허 발급이 필수라고 합니다. 삼성 SDS가 블록체인 기반 보험금 간편 청구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증빙 서류 제출 등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암호화폐지가 비트베리가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블록체인 시장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흥미로운 안건들이 공개되는데요. 어떤 이슈들에 주목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세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박승호 대표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 가장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저는 우선은 비트베리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 눈길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들 비트베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사용자층과 그리고 인식이 많이 좋은데요. 근데 이런 비트베리가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좀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타 업체 같으면 어느 정도의 이제 소문이라든지 어려움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지만 비트베리는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서비스 중단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업계에서는 많이 당혹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놀라움을 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관심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춘절, 역시나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서는 비트코인 이야기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춘절 후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까? 그리고 지금 중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논의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베리 서비스 종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중국 춘절 후 상승장 공식 과연 이번에도 통할지 이 이슈 주목한다고 하셨고요. 이어서 정윤성 이사님에게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가지 안건 중에서 어떤 이슈 주목해서 보셨을까요? 네, 저는 암호화폐 채굴업 허용한 이제 이란에서 면허 발급 건수가 이제 1,000건이 이제 넘었다라고 했는데 우선은 이제 면허 라이센스제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이제 채굴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니즈, 그다음에 어떤 암호화폐도 각 국가 간에 선호하는 바가 국민의 어떤 인식 수준이나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인식 수준, 또 디지털 기기가 얼마만큼 발전이 돼 있는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나라의 어떤 국제 정세라든지 자국 통화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미국과의 어떤 분쟁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크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란에서의 어떤 불안전성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고요. 우선 또 트럼프 정부에서는 워낙 강경책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란 내에서의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어떤 채굴업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지금 봤었을 때는 전기료가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채굴업이 가져올 수 있는 그 경제 효과는 이제 8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 60억 원에 지금 달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란 정부에서도 이런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키우려고 하려는 그런 니즈가 좀 엿보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란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또 이제 암호화폐 채굴업 라이센스 증가를 염두에 둔 결정을 먼저 했는데 전기료가 1kW당 0.007달러에서 0.07달러로 거의 10배 이상 인상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란의 채굴 면허 발급 관련해서 또 주목을 하고 계신다 이야기해 주셨네요. 김기성 매니저님은 그럼 어떤 이슈 눈여겨보셨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 네 가지 이슈 중에서 첫 번째 이슈, 그러니까 상승장 공식 또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안건들은 엄밀히 말하면 어떤 산업적인 측면의 이야기일지 시장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춘저로 상승장, 그리고 이거 공식 과연 이번에 또 맞아 떨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거래소도 이제 대부분의 이제 유저들이 중국적 유저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사실은 저희 쪽에서도 이제 뭐 얼마 전에 또 공식 또는 공지를 했거든요. 저희가 테크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다시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슈가 저는 그냥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시기적인 이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볼 주제는요. 춘절 후 상승장 공식, 올해도 이어질까라는 주제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이요. 중국의 춘절을 기점으로 상승장을 오른다 이런 공식이 통용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춘절 후 상승장이라는 공식, 이 용어를 두고도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요. 과연 올해도 이어질 수 있을지 이 점에 참 많은 관심이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또 보여질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텐데 김기성 매니저님, 최근 암호화폐 시장 흐름은 어땠나요?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은 매주 앞자리가 바뀌는,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7, 8, 9 이렇게 바뀌고 네. 있거든요. 저희 방송과 더불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네. 상승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희 방송에서 지난주에 7,400달러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주에 8,000달러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 주에 9,000달러까지 올라가는 이런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 상승에 어떤 미친 요인들은 뭐 누군가의 특정한 발언 이런 거라기보다 전반적인 어떠한 프레임 안에서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부터 그것이 프레임이 갖춰졌고 그 안에서 어떠한 전반적인 전 세계의 경제 상황과 맞물리면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기존의 어떠한 해외 주식, 미국 증시를 따라간다기보다는 이제 안전자산을 취급받는 뭐 금이나 또는 원유 같은 이런 쪽으로의 어떤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비트코인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지금은 보여주고 있다. 네. 현재는 안전자산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금 상승장이라고 보이는 이 흐름 안에서 과연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것이냐, 그 외에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냐에 따라서는 조금 개별적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이렇게까지 봐주셨네요. 자, 그렇다면은요, 춘절 이후에 비트코인이 오르는 게 이렇게 기정사실화처럼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찌해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윤성 이사님, 왜 춘절 이후 항상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이렇게 공식화 된다라고 보지만 이유는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 작년도 같은 경우 워낙 연초에 하락 이후에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뭐 춘절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춘절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슈 또 앞으로 있을 뭐 반감기 이런 호재들 때문에 사실 올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그전 같은 경우는 뭐 상승장에 대한 어떤 랠리 이런 부분을 볼 수는 있는데 단 한 가지 이제 어떤 춘절과 연결이 되는 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명절을 또 크게 세고 또 어떤 그
가족들 간에 돈이 오고 가는 게 굉장히 좀 크게 문화가 돼 있죠. 뭐 가족뿐만이 아니라 회사나 이런 부분에서 좀 통 크게 주는 그런 관습도 굉장히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증시에서도 봤었을 때는 중국의 춘절전에 좀 빠집니다. 왜냐하면 또 현금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증시에서도 좀 뭐 여러 번 좀 보여줬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영향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었는데 또 그것이 이제 공교롭게도 춘절 이후 때 좀 맞닥뜨리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복합적인 요인들이 또 작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증시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에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조금 더 특별한 이유가 있죠. 현재 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우한 폐렴 같은 공포가 또 함께 증시와 또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지 박승호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는 제가 1월 한 중순쯤에 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뭐 우한 폐렴까지는 아니지만은 전염병이 이제 곧 돌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캐나다의 AI가 이제 우한 폐렴에서 제일 먼저 알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전염병에 대한 소식들이 내부에서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어떤 한국분이 전염병이 만약에 돌면은 가격이 좀 상승할 것 같다라고 1월 중순쯤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20일 저희 이제 설날 명절로 넘어오면서 이런 이슈가 더 확산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하게 됐는데요. 이게 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가라는 것까지는 의문점이 있지만은 근데 결국엔 사람들이 지금 이 전염병이 돌면은 비트코인이 오를 거다라는 소식들을 서로 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가 많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분명히 들었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매수에 참여하는 사람이 더 느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는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중국의 부자층들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랑 같이 맞닿아 있다는 소문도 있어서 중국 내부에서 이제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현금화보다는 이 자산을 위안화보다는 자산을 안전하게 더 가지고 있을 것으로 지금 바꿔서 그걸 소유한 다음에 중국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을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춘절 때 그 춘절 이후에 만약에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우한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큰 도시로 이 확산 이슈가 퍼져나간다면 비트코인 가격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거고 아마 상승 쪽으로 예측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암호화폐 시장 특히 비트코인 시세에는 호재로 작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 대해서는 정윤성 이사님 동의하시나요? 네, 우선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쨌든 이제 또 불확실성을 계속 증대시키고요. 또 아무래도 전염병이 있다 보면 네. 집안에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식당이라든지 뭐 영화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또 사람들 수가 점차 줄고 있고 모임 같은 경우도 하고 제가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이슈가 앞으로도 굉장히 뭐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모임이 취소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럴수록 어떻게 되죠? 뭐 집안이나 실내에 있고 그러다 보면 오프라인보다도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에서의 어떤 활동량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화폐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커질 가능성도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움직이지 않는데 거기서 어떤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기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활용도 면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안전자산, 특히나 지금 금값 같은 경우는 최고치를 좀 돌파를 했고 증시는 굉장히 타격이 큰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덩달아서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과거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춘절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어떤 공식화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불확실성이 증대가 되면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정확도가 높은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두 분께서는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세, 특히 비트코인 시세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김기성 매니저님께서는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가요?
일단 먼저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포지셔닝에 대해서. 안전자산이라는 포지셔닝이 갖춰진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안전자산이라는 명칭을 부여받은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거의 유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자산이 많이 몰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릴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떠한 이걸 호재로 삼기 시작하면 저희가 약간 좀 사람이 약간 괴팍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이 되길 바랄 수 있는 약간 이런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호재라기보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흐름상 상승할 타이밍이었고 이때 마침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연관성으로만 연결시키는 게 저는 가장 맞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호재냐 악재냐로 몰고 가기 시작하면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상황상으로는 호재가 맞지만 지속적 호재는 아니다라고 네. 저는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사람이 다치는 그림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결국 지속적인 호재가 될 수는 없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을 때 그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또는 금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것을 보는 게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때가 됐을 때 연관성을 맞추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비트코인 시장 이 변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그럼 나눠보면 좋을 텐데요. 비트코인 올해 특히나 반감기 이슈 있죠. 이것이 지금도 춘절기 또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이슈와 더불어서 혹시 상승장을 이끌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잠깐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윤성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으로도 뭐 상승장에서 특히나 뭐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는 단연코 비트코인이 상승장을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량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 같았을 때는 비트코인 바로 밑이 뭐 이더리움, 리플 뭐 여러 가지 그 밖에 알트코인들이 그래도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면서 그것도 다 합쳤을 때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그런 거래량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런 것들이 전세가 역전이 되는 그런 부분 보여주면서 앞으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세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거래량 같은 경우도 상당히 포지션이 더욱더 커져가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지금 그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했던 선물 상품, 옵션 상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알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했던 그런 선물이나 그런 것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고 만들긴 했지만 이용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산은 하나로도 뭐 충분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어떤 단연코 어떤 비중이 큰 그런 독과점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었을 때도 올해 뭐 반감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또 불확실성도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고 국가 간의 어떤 분쟁도 계속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바닥을 좀 치면서 계속적으로 좀 저점을 높여가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저점을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박승호 대표님 보시기에는 시장 전반적인 전망은 어떤가요?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선 전반적인 전망은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계속 얘기했던 대로 상승장의 전망의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 뭐 반감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라크와 미국 문제라든지 비트코인을 상승하는 쪽에 대한 이슈들을 사람들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특정한 이슈가 하나 터지면 기폭제가 돼서 비트코인 쪽에 이제 현금이 모일 가능성이 좀 많이 높고요. 그에 반해서 오히려 다른 알트코인들은 이런 상승장에 대한 호재를 좀 보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얘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금융 쪽이 암호화폐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제외하고는 금융이 이제 암호화폐를 손대는 경우는 지금 거의 안 보이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암호화폐나 토큰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다른 암호화폐나 토큰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화폐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화폐에 대한 정의가 뭔지 그다음에 이런 것도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인식이 자리 잡혔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초반에 헤드라인에 나왔지만은 블록체인 자체의 산업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 암호화폐와 토큰 이런 걸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비트코인하고 금융, 그다음에 실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산업 요 세 가지 테마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 전반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김기성 매니저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전반적인 흐름의 자체를 그냥 쭉 짚어보자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어떤 자산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암호화폐가 가진 화폐에 대한 움직임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단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흐름이 2018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디파이라는 개념 자체가 2019년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일어났다면 이제 이번 2020년에는 그 디파이가 실제 금융과 어떻게 이어질지, 화폐로서의 기능이 어떻게 해질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금융과 함께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과 함께 움직이거나 이거 아니면은 사실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참 많은 변화를 겪게 될 블록체인 시장 그리고 특히나 더 암호화폐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눈 안건에 대해서 세 분의 한 줄 평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박승우 대표님 한 줄 평 내려주시죠. 네,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걸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공포의 심리선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상승선과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걱정과 공포의 심리선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정윤성 이사님도 한 줄 평 내려주시죠. 네, 이제 뭐 주식에도 뭐 대장주가 있죠. 뭐 코로나도 이번에 뭐 대장주가 뭐 50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크립토의 대장주는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비트코인이 선반영 될 수 있는 호재가 올해 같은 경우 산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꽃길 비트코인의 꽃길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꽃길을 바래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김기성 매니저님도 한 줄 평 내려주시죠. 네, 저는 It's 크립토 타임이라고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호재, 악재 이게 아니라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도래했다. 도래하는 한 해의 어떠한 시작점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그것이 어떠한 뭐 지정학적인 역할, 뭐 어떤 경제적인 역할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또는 암호화폐가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작년부터 쭉 이어진 흐름이었고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이 시기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새롭게 도래하는 이 시점 또 블록체인 인사이트와 듣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암호화폐 공시 플랫폼 쟁글에 올라온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공시 데이터 이 시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람팀장의 쟁글 파일 크로스쟁글의 김혜람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은 클릭수를 올렸던 상시 공시 탑 10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클릭수 3위를 기록했었던 이오스트 토큰의 배당 지급 결정 공시를 보겠습니다. 이 이오스트는 인터넷 오브 서비스 토큰의 약자로 서비스 토큰 형태 인터넷 생태계를 의미하는 플랫폼 형태의 메인넷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먼저 좀 공시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이오스는 배당 지급 결정이라는 제목의 이 공시를 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노드 운영자와 토큰 홀더들에게 지난해 4분기에 기여한 만큼 리워드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배당 지급 결정 이후 바로 다음 날에는요. 이오스트의 온체인 거래 대금이 약 36%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이오스트의 리워드는 노드 운영자와 토큰 홀더들에게 이오스트 토큰을 지급한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전통 금융시장의 주식 배당과 유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배당을 만든다 그러면 뭐 연간이든 분기든 반기든 해당 기간 동안 그 상장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몇 %만큼을 이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현금 배당을 보통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이 새 주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오스트의 기어 리워드는 주식 배당과 이런 면에서 유사하지만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다른 면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식을 원래 많이 갖고 있었던 주주가 많이 주식 배당을 받는 주식 배당과 다르게 이 리워드는 노드 운영상 더 많은 기여를 한 노드에게 더 많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드 운영자와 토큰 홀더를 대상으로 이오스트는 지난 4분기에 메인넷 운영에 기여한 노드 운영자가 누구인지 투표를 붙였습니다.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토큰을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토큰을 많이 들고 있다고 토큰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노드 운영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토큰을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이 노드들이 생태계에 긍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이런 장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4분기 리워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요. 지난해 2, 3분기에 지급됐었던 5,200만 개, 그리고 5,300만 개와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 3분기에 지급했었던 5,300만 개 이오스트는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약 2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상세 리워드 지급 기준을 보면 이 노드 운영자는 투표 결과 50%, 실제로 블록을 생성한 수준 25%, 기여도 평가 25%에 따라서 이 토큰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토큰 홀더의 경우는 투표를 한 경우에만 받게 되고요. 토큰 홀더의 리워드 기준은 투표한 노드의 리워드 규모 50%, 기여도 평가 50%입니다. 이 주식 배당과 다른 두 번째 특징은 이 주식 배당은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나눠주지만 이오스트 리워드 지급은 새롭게 발행한 토큰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오스트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이코시스템 리워드 풀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발행한 토큰으로 인해서 기존 토큰의 가치가 떨어질 우려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오스트 생태계 리워드 풀은 이오스트 총 유통량의 2%인 4억 2천만 개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학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장글에 공시하고 있는 흥미로운 국내외 크립토 프로젝트들을 소개해드리는 프로젝트 후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딜 파운더 인터뷰 보고 오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Matthew and I'm the co-founder of Vidi. So at Vidi what we've built essentially is we've built a technology, essentially an invisible layer above the internet that allows you to populate video content or media content behind the lines of text. So what essentially we have done is that we've opened up a whole new space and a whole new inventory for the entire internet. Why this is special is because Vidi is able to do this without the need of actually having users to download a separate app or a plugin. So Vidi is basically a backend JavaScript that basically rests behind all the pages of the publishers. And the publishers now can utilize this space to essentially populate their content with more videos and more content, more advertising space, more revenue. So this year we are also going to introduce what we've all been waiting for, which is the reward of Bitcoin when you start to watch ads and to explore content. 네, 비디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와 제휴를 맺은 웹사이트에 이 텍스트와 관련된 동영상을 삽입을 하고 이를 노출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인터넷에서 텍스트를 읽다가 관련된 10초짜리 광고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광고를 계속 보고 싶으면 광고를 누를 수 있고 스킵하고 싶으면 그대로 스킵해도 됩니다. 같은 텍스트를 읽는다 그래서 똑같은 광고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람마다 다른 광고를 보여주기 때문에 광고주들에게도 이익이겠죠. 이탈률이 적을 테니까요. 또 시청자들은 광고 시청 시간에 따라서 비디 코인을 받기도 하고 또 손쉽게 광고 중인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파운더가 밝힌 것처럼 콘텐츠 게시자를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도 넓히고 수익 증가해가 될 것이라고 하니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쟁글은 투명한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로부터 시장 풍문과 부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제보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람 팀장의 쟁글 파일 김혜람이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트고의 창립자이자 현재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인 KSTC의 회장 윌 오브라이언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Will. Hello, Sumi. Welcome to the show. Thank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to our viewers. Thank you. My name is Will O'Brien, and I am the chairman of KSTC. I come from Silicon Valley, and it's an honor to be here today. Thank you. Thank you. And is it your first time in Korea? It is my fourth time in Korea. I first came to Korea for the Pyeongchang Olympics in 2018, and I'm very happy to be back here. It's a beautiful country. Okay. How do you feel that? Well, I love the people, I love the food, and I'm very happy to be helping companies here and helping KSTC now as the new custody company in Korea for digital assets. Okay. In fact, you're quite famous in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market. Do you know that? And previously, you were involved in many other projects in blockchain capital projects and any other projects. Would you explain this process? Sure, thank you. Well, I'm humbled by that. I've been working very hard in the blockchain space. I was the founder and CEO of a company called BitGo in Silicon Valley, which is the leading enterprise security company and custody company starting in 2013. I have been an investor through Blockchain Capital, the leading venture capital firm in Silicon Valley focused on blockchain projects, which has invested in dozens of leading companies. And personally, I've invested in some of the pioneering projects like Telegram and Orchid in the blockchain space. In Korea, I now have been working with 9 companies to help them with their blockchain innovation and efforts. So yes, I've been working quite hard around the world to try to help this great technology and innovation. Okay, it sounds really nice. And the United States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countries of global custody companies. As a leading position, the U.S. market has a big impact on the industry, I think so. And as there is a growing need for cryptocurrency regulation around the world, there is likely to be a movement in the U.S. for the custody service or something. Then what is the current situation in U.S.? Is there any new move? Yes, so the custody market is always evolving. Remember that Bitcoin was only started in 2009. And I found Bitcoin in 2012 and started BitGo in 2013. And at the time, most people, most institutions had not even heard of digital assets or Bitcoin. Over the last 6 years, now there's been a lot of interest in a lot of growth in the market, a lot of trading, now a lot of ICOs and many new tokens. And with that comes, unfortunately, hacks and theft. And that's something that needs to be safeguarded with custody and security. But also what happens over the time is that there are a lot of institutions, financial institutions, large players who want to get involved in this market. In order for the largest financial services companies to get involved, the regulators are looking at how to support this market and how to protect consumers and investors. And so with that, the custody market has been evolving towards institutional grade custody, which includes things like insurance, qualified custodians, licenses from the regulators. And we're seeing that happen in the US with companies like Anchorage and Coinbase. And we're seeing now also exchanges like Bakkt, BAKKT, Bakkt out of New York, that is looking at security tokens and regulated exchange. So in the US is leading the way in terms of moving towards institutional regulated custody, and I think the rest of the world is following. I see. And while most people are positive about blockchain industry, but I think cryptocurrency, doesn't that positive. Many people think that. And especially the skeptics' opinion in the cryptocurrency is that cryptocurrency is not that useful. And you are the expert in this field, so I want to ask you that. How do you see the future of custody service? Yeah, well, there's a little bit of a confusion that you can't really have blockchain without cryptocurrency or cryptocurrency without blockchain. Blockchain is the underlying technology that powers cryptocurrency, and cryptocurrency is the currency that secures the blockchain. Without a cryptocurrency, a blockchain is really just a database and not much different than currency. So there are a lot of projects, cryptocurrency projects, that are not yet useful, but there are some obviously large-scale projects like Ethereum and some of the projects that have come out of Korea that are very exciting and growing. I think what we're
planning to do with KSTC and with other projects is build for the future. We know that this is a major innovation. Much like when the internet was started in the early 90s and became commercialized, there wasn't a lot of things you could do. But now the internet and mobile phones power our everyday lives, and we couldn't live without it. That's Yes. where blockchain is going to go as well. Okay, thank you. And the market expectation for a new move, your new move, is not that small, I think so. And Korean companies are quite pay attention to your new move because it is a Korean company. You know that? And then Yes. now let's listen to what kind of company it is. You can explain that. Yes. So the company is called KSTC, Korean Secure Trust and Custody. And what we are building and what we see the opportunity is that Korea is going to be evolving its outlook on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to, as I said before, to allow larger institutional players to get involved and to make it potentially legal and valid for large financial investors to get involved. At the same time, the regulations must protect the individuals, the investors, and provide rules for who can be a custodian. So we think that those kind of changes will be coming in the future, and we've put together the best team, the best technology, and the reason I decided to come in and join as chairman is because this is an area I've been working in since 2013. Even earlier in my career, I was working in financial services in New York and in London and in San Francisco, building financial service technologies. So I've really been passionate about this area my whole career. And I'm very excited about the opportunity to come in as chairman with KSTC and build the best-in-class solution for custody in the Korean market. Okay, that sounds really amazing. And I'd like to listen to the stories about the process you are joining to the KSTC. Well, I feel very fortunate. When I came to the Olympics in Pyeongchang in 2018, I met some great people. I met a team from Blockchain Eye, the leading blockchain incubator accelerator here in Korea. I also met several other projects and companies that invited me to be an advisor to their teams. Projects like Spin Protocol, and Insurium, Temco, 300fit. And with these companies, I got to learn a lot about the Korean market and also help be a catalyst from these companies to the rest of the world. I invited them to Silicon Valley to meet with investors and partners, and I wanted to help Korea create jobs and grow the economy in blockchain by providing my network, my strategic advice, and trying to be supportive of them. So after working with several of these companies, I was invited to join KSTC as the chairman, and we put together a great team, a leadership team, and a technology to support this growing market. I'm very excited to be part of that team. Oh, I see. And is there any special reason that KSTC was founded in Korea? Yes, absolutely. So today, if you look back over the last few years in Korea, there's a large trading volume on the exchanges. And there's a lot of activity in trading in Korea and in the rest of Asia, of course. And this is wonderful, and it's been very much built from within those exchanges. There's been some companies from the U.S. that have come over and tried to work with the Korean companies. But really, in Korea, what I've observed, and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is that in Korea, the Korean, the people who come here from Korea, who are from Korea, can build the best companies and can support the market. And we believe that in the future, the Korean regulators will want to have Korean domiciled companies licensed to be providing services like custody. So I come in here in support of this company, but I think that is the reality, that it needs to be built in Korea by Koreans and supporting the Korean market. Okay. And you said before, as blockchain is not that universal technology like internet. And some people are not familiar with the cryptocurrency and cryptocurrency custody service. Please give us some detailed description about cryptocurrency custody services and services provided by KSTC. Yes. So we're moving to a digital economy. We've been rapidly moving to a digital economy. And for many years, obviously, you store your cash with a bank, and they provide you a digital account to that cash. So as we're moving to digital assets, starting with cryptocurrency, moving to digital real estate, moving to digital securities, these assets need to be secured just the way that
cash has been secured by banks for many years. And the security of those assets requires a great deal of cryptography and requires a great deal of strong technology and encryption and processes and operations to protect those assets from theft, from hacking, and from other problems. So the first thing a custodian does is to make sure that the best-in-class technology is used and the best team is there to secure those assets. After that, you're looking at services like insurance, lending, what's called staking in the crypto market, and other things to leverage those assets to help customers make more returns on the digital assets that they're storing with the custodian. So KSTC will be providing all of these solutions to the market, starting with secure storage and secure custody, and then evolving to the financial services markets in partnership with other financial service companies. Okay,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The volatility of cryptocurrencies can be an advantage or disadvantage, and is there any solution for KSTC? Yeah, so volatility, traders love volatility, okay? And we've seen a lot of trading activity here in Korea and in all around Asia over the last few years with the volatility. So with a lot of volatility means that there are many exchanges and a lot of trading activity, a lot of trading volume. The challenge with fast-growing trading volume is that there is a risk of theft, there's a risk of loss, there's a risk of manipulation, scams, and other issues. So KSTC, by being a qualified custodian to these exchanges and to other players in the space, means that we can prevent many of the losses and risks that we've seen in the market. There have been 9 major hacks this year alone in the exchange world, and we can be preventing that in the future by being a qualified custodian with the appropriate processes and protections and adhering to the regulations that are required. So volatility will be there for long to come, but we can prevent some of the consequences of volatility. Okay. Okay, then how can you tell the differences between other custody services companies that compete in the same market? Why should it be KSTC? Yeah, well, again, we're starting with a Korean focus to serve the Korean market, and I think as the regulation changes, I think it'll be logical that the Korean regulators will want to see a Korean company adhering to the rules here, rather than necessarily having US-based companies or other foreign companies coming in to provide these services. Maybe in part of that, but really we're in a position to provide the best service and have the relationships with the financial market here to build what's necessary. So I think we've put together the best team who has the experience in building the cryptographic technologies. And we have team members from Huobi, we have team members from other exchanges who built these technologies and built these processes before in these markets. And by taking all those experience, in addition my experience from BitGo and from Blockchain Capital and other areas, I think we can put the best solution in market. So right out of the gate, I think we'll be the best positioned company to really support the scale of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investments here. Okay, that sounds really nice. And what is the goal of KSTC? What is the purpose? The purpose is our purpose will be the #1 custody provider, of course, but really the purpose is to support this industry. I've been working very hard personally for many years to support the cryptocurrency industry, to provide solutions so that as the market grows, we can have security and we can have stable growth. And this is something I'm very excited about. I've been working now in Korea for the last few years supporting companies, and this is a very important move for me. I think KSTC will be the #1 because we're coming at it from a very strong position of team, technology, and knowledge of the market. And so we're ready to support the changes as they come and support our customers. Okay. And I'd like to ask you about the personal questions. And how are you planning your personal work? And can we expect you to be active in KSTC? Yes, I have been angel investing in companies since 2012. I have dozens of projects around the world, and
but I have a priority now for Korea. And I have projects in Silicon Valley and in Europe, but I really think the Korean market, that there's an opportunity for Korea to be a leader in blockchain innovation. There's a very hardworking, well-educated workforce here, and this is a time for Korea to demonstrate that blockchain innovation is really the best here, and that we can help Korea create jobs and grow the economy through these new technologies. So KSTC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at in my mind, and I want to be as supportive as I can to the company and to the country. Okay, and I'd like to ask you about the roadmap of KSTC and what is the present situation in KSTC? What is the, sorry? Present situation. Present situation. Well, as I said, we put together an incredible team, and we have the technology in place, and we are working with partners in Korea and also outside of Korea to support the plans for growth. We have our customers and our partners in conversations for the upcoming launches that we have planned. So we're really excited. This is a fantastic opportunity here, and I'm thrilled to be part of it. Very honored and humbled to be part of this team. I see a lot of good things coming for KSTC, and I look forward to partnering with many of the financial service and other players here in Korea. Okay, thank you. And is there any other recent future events in KSTC? No, nothing else to share at this time. Okay, then is there any other comments to our Korean viewers? Yes. I think my general comments are that this is while there's been a lot of volatility and a lot of change in the last 2 years, that the future looks very, very promising. I've been working with 9 companies now in Korea for the last few years, and all of the people in those companies are very hardworking, very caring, very ethical, and I think we're going to continue to build a great example for blockchain innovation here in Korea. So I'd say continue to be optimistic for the future, that this is a good opportunity to grow the economy and for people working in this industry to have success. And I'm very happy to be supportive of that growth. How do you feel today with this show? Did you This enjoy show it? is, thank you, Sumin. I really enjoyed this show. You asked very, very informative, insightful questions, and I'm very happy to be sharing these answers. It's an honor to be here on the show and to be here in Seoul. I really feel fortunate that my work has paid off to have the opportunity to work here in Korea and help the country grow. Okay, I really enjoyed it, and I hope to see you again soon with Yes, your please. recent stories. Okay. Yes, please. Thank you so much. Okay.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STC의 윌 오브라이언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to this show. Thank you. Thank you so much. Okay. 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 모아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